여기 일은 정심을 마치고 수다를 떠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나 탱고 동호회 갔다가 기겁한 게 가까이서 숨소리 다 들리고 그녀들은 회사 동아리 모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엘베에 부장님 타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 있지. 그날의 그 축축한 기운이 그냥 느껴져.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한 여성이 있었죠. 이전에 너네 동호회? 얜 동호회 안 하잖아. 동아리에 가입하며 회사에서 지원금도 나오지만 미정은 아직까지 가입한 동아리가 없습니다. 오늘 나랑 가자. 가자. 미정은 수진을 따라 폴링 동아리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빼고 다 친한 사람인지 모두가 서로 친해 보였고 볼링 한번 제대로 쳐본 적 없는 미정은 자기 순서가 오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해? 왜 안 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집이 멀어서요. 집이 어딘데? 삼포시요. 용인 쪽인가? 수원 근처요. 미정은 경기도 끝자락에 위치한 삼포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만 서울과 꽤 거리가 있고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는 특색 없는 곳이죠.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미정은 셋째입니다. 첫째 기정과 둘째 창희, 이렇게 삼남매가 모두 삼포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오늘은 모두가 함께 택시를 타기로 했는데 기정은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있고 나도 늦어. 12시에 강남역에서 봐. 창희는 여친과 헤어지기 직전이라 바쁜 상태입니다. 나도 늦어. 본의 아니게 뒤풀이까지 참석하게 된 미정. 얼굴은 웃고 있지만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가게? 좀 더 이따 가지. 늦었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왜? 벌써 가게? 마차 시간이 다 돼서. 얘 집 멀어요. 집이 어디랬지? 네, 사람들에게 삼포시가 딱 이런 이미지입니다. 기정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 왔다고. 빨리 오라고. 금방 간다고, 근처라고. 창희는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아, 기다리라고 좀. 넌 이 와중에 너 혼자 택시 타고 갈 거야. 그게 걱정이지. 여기서 보자고 한 것도 너 집에 가기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마지막인데 그러고 싶냐? 아주 무지 그러고 싶어. 뭐 마지막인데 한 번쯤 중간에서 만나는 이게 뭐 어때서? 나 너 만나는 동안 내가 맨날 니네 동네까지 갔어. 강북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먼지나 아냐? 너랑 헤어지고 난 맨날 우리 집까지 1시간 반 걸려서 갔어. 그건 네 사정이고 누가 그렇게 멀리 살래? 네, 집이 문제입니다. 하나만 묻자. 그놈이 애인이 있는 것 아냐 모르냐? 남친 있는 건 알아. 남친은 애인 아니냐? 야, 요새 누가 그런 애인이란 말을 쓰냐 구리게. 70년대생도 그런 말을 안 써. 너 아니? 너 견딜 수 없이 촌스러워 아주. 아닙니다. 끔찍하게 촌스러워. 내가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삼남매는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고 서로 다른 고민으로 생각에 잠깁니다. 피곤한 미정과 기정은 집으로 들어가고 창희는 밖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여친의 말이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다음날 미정의 아버지는 해가 뜨자마자 밭일을 하시고 미정은 어머니의 주방일을 돕습니다. 너 또 어디 가? 머리하러. 기정은 밭일이 싫은지 매일 아침마다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또 나가? 주말인데 좀 쉬지. 쉬게 하나? 오늘 같은 날 밭일하면 죽어요. 아침 일찍 건수를 만들어 도망칩니다. 미정과 창희는 주말을 반납하고 밭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엔 아버지 일을 돕는 일꾼 구씨도 있었죠. 뭐하다 온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외지인이지만 부지런하고 예의가 있어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어머니는 구씨의 창거리를 챙겨주십니다. 내일 아버지는 아침 7시부터 할 건데 9시까지 와도 된다고 그래. 그냥 9시까지 오라고 하지 말고. 그럼 뭐 자기가 알아서 일찍 오겠지. 아이고,
돈 주고 쓰는 사람도 눈치를 봐야 되니 원. 그리고 미정은 장거리를 들고 구씨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일은 9시까지만 오면 된대요. 미정은 인사도 없이 쓱 돌아서는데 구씨는 정없어 보이는 미정과의 이런 관계가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정은 두안의 카페에서 창희의 한탄을 들어줍니다.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뉴욕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달랐어. 달랐다고 본다. 다음날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미정은 회사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구씨는 귀신같이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7시에 일을 도우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밥은? 잠깐, 노숙자 행색인데 담이 아닌 목걸이. 이 사람 뭔가 있습니다. 미정은 마을 버스에서 내린 후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야 회사에 도착합니다. 매일 출근하며 보는 말이고 오늘은 부디 그렇기를 빌어보지만 적중률은 얼마 되지 않죠. 하지만 몇 번을 실망해도 출근 때마다 마음속으로 또 빌어봅니다. 볼링 동호회 갔었다면서요? 어땠어요? 괜찮죠? 미정은 지원팀에 불려가 동호회 가입을 권유받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 별거 없잖아요. 뭐 무슨 일이든 6개월만 지나면 그 일이 그 일이고. 그래도 인간관계만 좋으면 다릴만 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리고 밖에는 미정처럼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죠. 관심병사 같은 건가? 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내성적일 수 있게 편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나? 미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태웅 과장이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 대디라 동호회에 참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를 챙겨야 돼서요. 동호회 활동은 나중에 형편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미정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신이 디자인한 광고 시안을 검토받습니다. 여러분, 민호식 대리님께서 오늘 을지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단톡방은 회식 이야기로 다들 즐거워하지만 미정은 집이 멀어 또 참석하기 어려웠죠. 연미정, 읽으면서 또 가만히 있다. 을지로까지 올라갔다가 집에 가려면 너무 멀어서. 어떻게 청춘이 맨날 집에 가기 바쁘냐. 그때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미정이 제출한 서류에 쓱쓱거리는 빨간 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미정은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지적사항을 돌려받죠. 어쩌면 동아리나 회식에 참석하지 못해 상사들과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일까요? 미정이 집으로 향하는 그 거리만큼 상사와의 거리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 달랐어. 서울에 살았다면 달랐을까요? 서울에 살아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동호회도 가입하고 회식에도 참여하면 삶이 좀 더 행복했을까요? 똑같았을 것 같은데. 어디 사나 이랬을 것 같아.
다음날 미정은 어떤 문자를 받고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신용대출은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카드도 정지되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래서 함부로 신용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닌데. 잔금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아시죠? 1,548만 4천 원을 매달 150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될 거예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머리가 복잡한 미정.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받은 거 연체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전화 줘. 다음날 버스를 기다리는 미정에게 놀라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요.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회사로 향하는 미정, 그리고 구씨는 말없이 미정의 집으로 향하는데 버스를 타는 미정의 표정이 고민을 해결했는지 밝아 보입니다. 다음날 멀리서 우체부가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식구 와 밥 먹어요. 뛰어가는 구씨. 어? 연미정은 여기 아닌데? 예, 맞아요. 구씨는 미정의 우편물을 받고 잔장에 이것을 숨깁니다. 우편물 왔는데. 이따 들릴게요. 다녀왔습니다. 구씨가 뭐래? 웬일로 먼저 말을 다 건데? 그릇 가져가라고. 이따 가져간다고 했어. 그날 밤 깡소주만 먹지 말고 안주도 좀 먹으라 그래. 미정은 창거리를 들고 구씨에게 향합니다. 고마워요. 우편물을 뜯어보는 미정. 그리고 그곳엔 미정의 이름으로 받은 1,500만 원의 잔금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 좀 둘게요. 집엔 둘 데가 없어서. 누가 볼까 봐. 은행에선 등본상 주소가 아니면 주소 변경 안 해준다고 해서 여기로 주소 옮겨놨어요. 죄송해요. 급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상관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구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돌아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신용카드 정지된다고 해서 일단 이번 달 건 내가 막았어. 연락 줘. 하지만 몇 번을 연락해도 상대는 미정의 연락을 받지 않았죠. 갑자기 찬혁 선배는 왜?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녀는 지인들에게 찬혁이라는 남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수소문 중입니다. 네, 이 사람이 미정의 돈을 빌려갔겠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배 여기저기 돈 꺼달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애매해진 것 같더라. 한국 완전히 정리하고 태국 갔대. 신용불량자 되고 여기선 답이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갔겠니?
세영 언니한테 간 거지. 사귀었다 헤어졌다 반복하더니 결국. 근데 선배는 갑자기 왜? 별거 아니야. 뭔데? 별거 아니야. 너 혹시 선배랑 사귀었니? 사귀긴. 초등학교 1학년 때 20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미정은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가야 하는 시험지를 가방에 넣고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가슴앓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인은 받아야 하는데 보여주면 안 되는, 해결은 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 그리고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시절의 마음이 미정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뭐가 들키지 말아야 하는 20점짜리 시험지인지 모르겠어요. 남자한테 돈 꿔준 바보 같은 나인지, 여자한테 돈 꾸고 갚지 못한 그놈인지. 그리고 이 감정의 화살은 본인에게 돌아오고 미정은 자신의 걱정이 돈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찬혁이 전 여친에게 갔다는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도대체 뭐가 숨겨야 되는 20점짜리 시험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20점짜리인 건지. 모든 사람이 100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두가 서울 강남에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근처 80점이나 70점, 적어도 서울에서 가까운 근방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욕심이겠죠. 혹시 언니도 괌 가요? 뜬금없이 무슨 괌을 가? 보람은 다른 팀원들이 자신을 빼놓고 휴가를 맞춰 괌을 예약한 걸 알게 됩니다. 기분 나쁘게 그런 걸 왜 비밀로 하나 봐요? 누가 쫓아올까 봐? 한수진이랑 언니는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나 돈 없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잘 어울린다니까. 진짜. 좀 찍혔거든요. 아이씨.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진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조금씩 힘에 부치는 미정. 자신은 분명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삼포시처럼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진심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면 뭐해?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너 내 이름 알아?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그날 이후 미정은 구씨와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지고 이것은 구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새끼. 바보 같은 게. 맨날 술만 마시는데. 화풀이라도 할 마음에 돌멩이를 줍는 미정.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길에 못 보던 자랑이 있습니다. 다음 날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저기 세영이 연락처는 물어? 딴 사람 돈은 몰라도 네 돈은 악착같이 갚았어. 알바 뛰고 뭐하고 탈탈 털어서 매달 입금했어. 고작 한 달 입금 못한 거잖아. 찬혁입니다. 그렇게 연락할 때는 받지 않더니 세영의 연락처를 묻고 다니자 이렇게 바로 연락해옵니다. 세영이한테 연락하면 돈이고 뭐가 없어. 아 진짜. 미친 새끼. 다가오는 최 팀장. 혹시 나보고 한 소리? 아니요. 톡 보고. 점심을 먹는 미정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악기에 새로운 동호회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오늘 잠시 센터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치를 살펴보니 태훈과 박 부장도 똑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죠. 진짜 인권위에 신고해버릴까? 태훈은 센터는 이렇게 동호회를 추천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라며 차라리 셋이서 동호회를 만들자고 말합니다. 우리 셋이 한다고 하고 안 모여도 상관없잖아요. 기막힌 아이디어에 놀라는 박 부장. 그리고 어떤 동호회를 만들지 고민하고 있는데 미정이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해방클럽.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갇혀있는 이 기분을 해방시키기 위해 해방클럽을 장난합니다. 해방. 센터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셋이 동호회를 만들겠다고 말하죠. 아니 그래서 세 분이서 뭘 하시겠다는... 해방. 할 겁니다. 목표가 생겨서일까요? 미정은 구씨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겁니다. 인사는 하고 지내요. 인사는 하고 지내요. 마을버스 와. 뛰어. 뛰라고. 버스로 달려가는 미정.
그리고 그녀의 표정을 보면 해방이 조금 가까워졌는지 전보다는 조금 밝아 보입니다.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40짜리 싱크대 놓게 생겼냐고 내가. 미정의 아버지는 진상 할아버지 때문에 손수 만든 싱크대를 설치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장미 미용실은 30조 따는데 왜 나한테는 40이 나고? 그 집은 저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한 거고요. 나도 가봤어. 저거하고 똑같거든데 무슨. 그 집은 위에가 없다니까요. 웃기고 있네. 노인네라고 아주 우습게 보고. 됐고 도로 그냥 떼가. 다 떼가. 사장님.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그런데 구씨가 말도 없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구씨 어디 가는 거예요? 구씨는 진상 할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누구요? 한참 뒤 구씨가 돌아옵니다.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왔대? 아유, 고마워서 이거. 아유, 들어와 밥 먹어요. 다 차려놨는. 아, 왜 또 들어와요? 반갑습니다. 엄마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 고약한 노인네가 순순히 돈을 줬을까? 그 원래 꼴통 같은 노인네들이 젊은 남자 앞에서 찌끄러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 집에 전화라도 해봐요. 아유 설마 팼겠어. 아유 애써 받아온 사람 면 떨어지게 전화하고 그러지 마요. 그래도 그 노인네 때 되면 다른 데서 안 하고 꼭 우리 집에서 하는데. 싸니까. 응? 막 후려쳐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응?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죠. 구씨에게 향합니다. 고구마 줄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드시래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괜찮았다가 차가웠다가. 똑같던데. 아저씨랑 너랑. 아니 왜?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대라면. 구씨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자기가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미정과 아버지는 똑같이 아무 말 못하고 눈치만 보았죠. 받아줘? 좋게 해봐라. 돈 나오나. 한때 알았던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돈 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네, 미정과 아버지는 돈보다 그 사랑과 쌓았던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씨는 이런 사랑과의 소중한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추악한 그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걸까요? 미안하다. 술권 주제. 각자 꼴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나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너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돌아가는 길, 구씨는 또 소주를 사러 갑니다.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어요? 잘못 내렸어.
휴가를 준비하는 동료들이 미정에게 말을 겁니다. 미정이 넌 비키니 무슨 색이야? 비키니 없는데. 그럼 원피스? 남색. 헐. 미정은 그들끼리 괌에 놀러 가는 걸 알고 있지만 이들은 미정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단 걸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죠. 모두가 천둥 소리에 겁을 먹지만 미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구씨는 피를 맞으며 술을 마십니다. 연미정 씨는 왜 해방클럽을 생각했어?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무서워하는데 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드디어 세상이 끝나는구나. 바라던 바다. 갇힌 것 같은데 어딜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다 같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불행하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다. 이대로 끝나도 상관없다. 미정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뭐 그렇게 신나고 좋을까? 어쩔 땐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보다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 아닐까 그래요. 그때 구씨의 집 앞에서 번개가 칩니다. 위험합니다. 달려가는 미정.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들어가라고요! 미정은 구씨를 집 안으로 데려가고 구씨는 이런 미정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어디에 갇힌 건지 모르겠지만 뚫고 나가고 싶어요. 진짜로 행복해서 진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다음날 발을 다친 구씨는 약국에 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밭일을 하루 쉬라고 하지만 구씨는 말을 듣지 않았죠. 아, 왜 그냥 쉬지? 알도 성치 않으면서. 잠시 뒤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바람에 미정의 모자가 날아갑니다. 에이,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아이고, 저쪽이 빠르지. 이쪽이 빠르죠. 중간에 또랑이 있어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구씨가 신발을 고쳐 신습니다. 있어봐. 제가 갔다 올게요. 아, 저기 있는데?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내리라고! 너 그대로 쭉 갔으면 뭔 일 당했다. 어떻게 알고 그랬냐?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구씨는 뒤돌아 힘껏 땅을 박차고 달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약으로 도랑을 간단히 뛰어넘습니다. 확실해?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확실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넌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된다. 응원하는 거. 구씨는 돌아와 모자를 돌려줍니다. 다가가는 창희. 형 일반인 아니죠? 그죠? 형 국가대표였죠? 형 아니까. 아,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꽃을 따고 있어요? 네? 창희는 자신도 도전을 해봅니다. 창희는 그날부터 구씨의 정체에 집착을 보입니다. 구시성을 가진 육상 선수가 이렇게나 많다니. 혹시 이름을 오픈하실 생각이? 구진서? 이거 이제 이랬다가 진짜 이름 나온다고. 이게 구자경. 그냥 먹어. 구창모? 하지만 구씨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죠. 형은 진짜 육상이랑 찰떡이에요. 이 원래 자기 혼자서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고독한 면이 있잖아요. 주종목이 몇 미터예요? 800? 쉬자. 네. 그날 밤 어이, 이거 너 새 거 없어? 아유, 그 맨날 산다 하고는. 갑자기. 아유, 이 밤에 뭘 나가. 됐어, 내일 사. 미정은 심부름을 나가며 생각이 잠깁니다. 왜 슬플까? 왜 슬프지? 오다가 말아. 맨날 오다 말아.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구씨의 행동에 설레었다가 다시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간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다. 사랑은 갈구하지 않는다. 나는 큰 사람이다. 사랑은 갈구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다진 것 같은 말을 되뇌며 구씨에게 향합니다. 구씨가 다가옵니다. 역시나 인사도 없는 구씨. 샀는데 소주. 받아요. 얼마야? 됐어요. 돈은 있냐? 그 정도는 있어요. 확실해? 추앙하다 보면 다른 사람 돼 있을 거라며. 말이 늘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갇혀있던 마음이 조금은 해방된 걸까요? 하기로 한 건가?
했잖아. 아까 낮에. 다음날 해방클럽은 센터에서 호출을 받습니다. 제가 일부러 깐깐하게 구는 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감사라는 걸 봤는데 해방클럽이 뭐라는 데인지 증거 자료는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호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말문이 막힌 미정. 없어요? 뭘 한다? 그럼 일지라도 쓰시던가요? 그래서 미정은 자신을 해방으로 이끄는 해방 일지를 모두가 작성하자고 제의합니다. 날씨 한번 뜨겁다. 미정은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생각을 일지에 적어보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수더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그녀가 갇혀있게 된 이유였습니다.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 아닐까? 아버지는 구 씨의 일당을 챙겨줍니다. 이거 줄 거.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그리고 구 씨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다 저 막내따님 전화번호 좀. 미정에게 연락합니다. 구 씨는 미정을 마중 나오고 둘은 역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향하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사람.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나도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좋아해 보려고요. 방향 없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 미정은 자신을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재는 것 없이 상대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구 씨는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먼 산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가짜로 해도 채워지나? 이쁘다, 멋지다.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잖아.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될 텐데. 모든 말이 그렇던데. 해봐요 한번. 아무 말이나. 그때 버스가 멈춰서고 기정이 내립니다. 다음날 미정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어제의 문자를 살펴보고 구 씨를 떠올리며 출근합니다.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프린터에 놓습니다. 잠시 뒤 한수진, 김지희, 박보배. 나이스. 잘한다. 회사 프린터로 비행기 티켓 인쇄하고. 괌. 좋겠네. 괌도 가고. 근데
연미정 씨는 왜 같이 안 감? 점심시간, 동료들은 죄인이 된 표정으로 미정의 눈치를 보지만 미정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서울 들어가기 직전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날 밤 기정은 미정과 술을 마시고 아무나 사랑은 내가 하기로 했어. 말이 아무나지. 진짜 아무나냐 너는? 그녀는 대답 없는 구씨의 연락에도 자신의 마음을 적습니다. 오늘 늦어요. 언니랑 한잔해요. 자꾸 답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두고 봐라. 나도 이제 톡 안 한다. 그런 보복은 안 해요. 당신의 애정도를 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추앙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구씨의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구씨는 미정을 위해 사둔 아이스크림을 꺼내주죠. 웬 아이스크림? 샀어. 취했을 때 내가 맨정신일 때 나보다 인정이 좀 많아. 구씨와 미정의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우리 퀵서비스 전화번호 바뀌었지? 몇 번이더라? 잠깐만. 여기. 땡큐. 구씨는 미뤄뒀던 방 청소를 하고 미정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100만 년 만에 청소했다. 깨끗해진 집에서 이제 내가 뭐 할 것 같아? 술 마셔야지. 이제 구씨의 술자리엔 비어있는 잔이 아닌 미정이 함께합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한글도 모르고 ABC도 모르는 인간여도 상관없어. 술 마시지 말란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잡아. 내가 다 차면 끝. 멋진데? 나 추앙했다. 좀 더 해보시지. 약한 것 같은데. 하지만 미정은 몰랐습니다. 구씨에게 갇혀있는 건 마음이 아닌 그의 과거였다는 걸. 구자경, 전화 좀 받아라. 도대체 어디 짱 박혀 있는 거냐? 우리 움직일 타이밍이야.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된다고.